시장이 계속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떻게 마감이 될지 예상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진입했는데요.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꺾이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계되는 부분들은 2.5% 정도 하락하면서 2274포인트로 마무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1저점입니다. 2280선도 이탈할 것으로 현재 구간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1.8% 정도 내림세 기록하면서 691포인트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690선을 지켜내게 될지 일단은 지켜내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끝까지 흐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한 종목 있습니다. 한국 앵코르 요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펀드인데요. 9번째 상한가를 맞습니다. 일단 주가 급등락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 가지 종목이 현재 구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두 종목의 키워드 함께 엮어보면 드론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종합 안티드론 체제를 또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마지막에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코콤 같은 경우가 현재 6,110원으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 앞두고 있는데요. 비무장지대 일반 전투를 비롯해서 육군과 해군, 공군의 주요 시설, 경계 시스템을 단독 수주해서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육군에서 발주했던 일반 전초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계력 보강 용역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함께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 급등했던 제이시언 시스템 마찬가지로 거래 제한폭까지 솟으면서 5,550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요. FN 리퍼블릭 이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후발주자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화장품 쪽에서 아이노 아이원을 인수한 이력이 좀 부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온 이런 종목들도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데 화장품 제조 판매업과 건기식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오늘 배당락이 이어가지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함께 좀 살펴드리면요. 현재 구간 개인이 매수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조 원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그동안 배당락기를 전후로 해서 5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왔다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구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8,373억 원 매도 흐름 거래소 쪽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3,700억 원 넘게 팔자세, 개인 쪽에서는 6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조금 더 특징 봐드리면요. STX 거래소 쪽에서 17% 급등으로 현재 구간 계속해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지만 오늘 엮이는 드론 키워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종합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공공부문에 시스템을 제공해온 이력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STX 오후장에서 쏘기 시작했고 결국에 6,000원 선 현재는 넘어서는 구간입니다. 네, 인터넷 은행으로의 전환 이 소식이 있었던 제주은행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고요. 경보제약, 삼천리,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하락하는 섹터들도 중요하겠죠. 현재 구간 일동홀딩스 하한가 마무리 앞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27% 정도 하락세고요. 일동제약도 27% 내림세 부근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인 기대감이 있었던 조코바 코로나19 치료제죠. 여기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불발되면서 크게 악재를 좀 한 번에 맞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되고요. 오늘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합니다. 동양생명도 11%대로 하락하고 기업은행, 대신증권, 증권, 금융, 보험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금융섹터들 함께 하락하는 흐름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확실히 드론 키워드가 너무 세게 움직여가지고요. 제이시언 시스템과 코콤 말씀을 드렸는데 베셀 같은 경우 그리고 PC 디렉트까지 현재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종목 더 보시면 리파인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 제한폭까지 일단 오르는 그런 분위기로 관측이 되는데 8,890원 구간입니다. 최근에 빌라왕 사기가 좀 부각이 됐었죠. 이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 속에서 이 가입 역대도도 최다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리파인 같은 경우에 관련한 종목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도 하락하는 쪽 살펴보시면요. SPW 생명과학 이 종목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 20% 정도 하락 놔두고 있고요. 신형 스펙 6호 같은 경우에 장중에 하한가 터치가 있었네요. 현재 구간 거래 제한폭에서는 약간 올라오면서 22% 내림세 4,205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알톤 스포츠라든지 12월 28일 수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거래 마쳤으니까 이제 내일 정말 딱 하루 폐장일까지 남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는데요. 특히나 주변국 증시를 둘러봤을 때 물론 하락 쪽에 가깝긴 했지만 또 국내 증시만큼 이렇게 많이 빠진 국가도 없었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가볼게요. 네, 오늘 니케이 마감 지수부터 조금 더 살펴보드리면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0.4% 하락했습니다. 26,340엔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1% 안쪽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계속해서 장중에 1% 안쪽의 내림세로 진행이 되다가 오히려 막판에 약간 낙폭을 줄였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공급망과 이 부품 제조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일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도체 쪽도 많이 밀렸는데 이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하락하는 흐름들 관측이 됐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국내 증시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죠. 국내 증시가 거래소 쪽에서 많이 하락해가지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중국 증시도 일단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긴 합니다. 장중에 오전장에서부터 오후장으로 넘어갈 때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 중국 쪽에서 일단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약보합권 수준 3,08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천 종합지수는 0.8% 조금 더 크게 밀리는 흐름으로 관측되고요. 현재 구간 11,010포인트 선을 건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국경을 개방하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일본과 인도 측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중국 관광객을 막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 당국 역시나 입국 규정을 현재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중국 쪽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자국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막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움직였던 리오프닝 종목들의 과연 변수가 될지 이 부분도 크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또 경제지표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업기업 지수가 또 나왔는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이익이 7조 7,179억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줄어든 수치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홍콩 증시 가보실까요? 오랜만에 개장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개장했는데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1.4% 오르면서 19,86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 것은 이틀간 휴장을 하는 동안 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해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조금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허거업체 하이디라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의류업체인 리닝도 2% 정도의 상승 탄력 현재 구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쪽으로도 좀 살펴보드릴까요? 오늘 환율 쪽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흘러나왔던 것에 비해서 일단은 환율 쪽도 약간은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전장에서 살짝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 나오기도 했었는데 곧바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째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결국 밀렸습니다. 4원 40전 내렸고요. 1267원으로 오늘 마감을 정확하게 마쳤네요. 이렇게 3거래일째 원달러 환율도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이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힙니다. 네, 이렇게 주변국 증시 둘러봤고요. 원달러 환율 마감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일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또 오늘 배당락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국내 증시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전월을 대비 2.24%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포인트로는 52.34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280.45포인트 부근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2300선을 이탈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점차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2%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2280선을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까지 2280포인트를 두고 수급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2280.4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당 낙일이 되면서 수급에 따른 장세가 연출됐는데요. 어제 배당이 확정되고 나면서 기관 쪽 매도 물량 크게 들어왔습니다. 주로 반도체와 금융주들을 많이 팔면서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는데요. 오늘 기관이 8,280억 가까이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도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매도세를 출현시켰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031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개인 쪽에서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1조 760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지수가 크게 내리면서 하락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고배당주 중심의 하락세가 먼저 연출됐습니다. 먼저 증권 섹터가 4.45%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통신 섹터와 금융 섹터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 가운데 오늘장 포스코 케미칼이 5%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 지수가 4.42%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SD바이오센서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의료정밀 섹터 2.9%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은 딱 두 업종만 남았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3.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삼천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오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계 섹터가 1.1%대의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 원전주와 그리고 건설기계주 중심의 상승세가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총상위주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오늘장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2.6% 가까이 하락하면서 56,6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또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오늘장 1.3% 하락하면서 76,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오늘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지난 24일부터 상하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섹터를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4.5% 가까이 하락하면서 43만 6,5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LG화학 역시 4%가량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60만 2천원 터치하면서 부진한 흐름 연출됐고요. 삼성 SDI 역시 3.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막판까지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장 0.2% 가까이 상승하면서 83만 원으로 홀로 상승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이 오늘 장 3% 가까이 하락하면서 16만 5,500원으로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 기아가 오늘 또다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약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 6만 900원 터치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2.5%가량 하락하면서 15만 4천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기술주들이 크게 내리면서 오늘장 인터넷주들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네이버가 0.5%가량 소폭의 내림세를 마쳤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오늘장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5만 3,6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하락장에서도 일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중국이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 영향을 받는 여행주와 항공주 그리고 화장품주 종목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다음 달 중국의 춘절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방역당국이 확진자를 숨기고 있다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오늘장 일부 종목들만 상승했습니다. 먼저 여행주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5.4% 가까이 상승하면서 14,6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가 3.6%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LCC항공사 가운데 에어부산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장 약 9% 가까이 상승하면서 2,875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제주항공이 4%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 가운데 오늘 대형주인 LG생활건강이 2.2% 가까이 상승하면서 73만 9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이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배당락기를 맞이해서 어제까지 배당을 확정 지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크게 연출된 고배당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특히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와 통신 관련 종목들 중심의 매도세가 크게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금융지주사들이 크게 내렸습니다. 오늘장 우리금융지주가 9.3% 가까이 하락하면서 11,8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DGB 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가 8% 이상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7%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보험주 가운데 동양생명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역시 6%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통신주인 KT와 LG 유플렉스 역시 4%에서 6% 안팎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68%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1.82포인트 내렸고요. 692.37포인트에서 오늘장 700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700선을 하회했습니다. 오늘장 1% 넘게 밀렸는데요. 오전 중에 695포인트 선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끝내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흐름 나왔습니다. 오후 구간으로 692포인트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보였고요. 오늘장 690포인트 선 지지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나왔는데요. 개인이 홀로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나왔습니다. 개인이 6천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2,133억 가까이 매도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 3,700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총 상위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들 일제히 낙폭을 키웠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오늘 LNF가 7.4%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7만 1,4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 5%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에코프로비엠이 92,200원으로 5.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5.5%가량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 10만 5,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3%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5.06% 하락하면서 6만 7,6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홀로 상승했던 HLB 오늘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2.5% 가까이 빠졌고요. 2만 9,5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게임주인 카카오 게임자 펄어비스 역시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펄어비스가 오늘장 3% 가까이 하락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2.3%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 연일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장 1% 가까이 하락하면서 86,3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 오늘장 4.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원전주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원자력 발전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다가올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전의 비중을 높여서 원전의 비율을 32.4%, 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21.6%로 전력 수급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3조 5천억 규모의 일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5.8%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BHI가 오늘장 8.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에너토크와 DTNC 역시 동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DTNC는 장중에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9.3%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오늘도 드론 관련 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군용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건데요. 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까지 드론주들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오늘 코콤과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콤이 6,110원으로 상한가 거래 마쳤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5,55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C디렉트 역시 11% 이상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베셀과 노블 M&B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탄력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